청와대를 다시 짓는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는 총 면적이 3개동 73필지 76,685평에 달한다고 한다. 이 넓은 땅을 두고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개인들이 사는 단독주택도 방의 위치에 따라 기가 달리 감흥한다.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스님의 평택에 승배산 기슭의 민가를 얻어 수행처로 삼은 일이 있었다. 인연 있는 불자가 보시한 집이라 스님은 여간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 그 스님은 대청마루에 불상을 모시고 안방에서 기거했는데 그 방이 산 기슭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습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더욱이 동양인 집이어서 해가 일찍 지니 습기가 마를 수도 없었다. 그런 곳에 오래 살면 관절염이 생기거나 건강을 해친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이 마당 건너 대문에 붙어있는 방이었다. 차라리 기거하는 방을 그쪽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스님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안 좋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다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가서 스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을 그대로 스님 건강 이상이 왔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기거하기 어려워 다른 방을 옮겨야만 했다. 불과 몇십 평에 불과한 개인의 집도 이러한데 하물며 8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청와대 터를 두고 일조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귀신 운운하며 무조건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죽은 도선 국사가 살아오더라도 8만 평이나 되는 청와대 터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청와대 터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용감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청와대 건물은 분명 짓기도 잘못 짓고 위치도 잘못되고 앉기도 잘못 앉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의력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인상이다. 너무 산기슭 쪽으로 들어앉아 보기에도 단조롭고 음습해 보인다. TV뉴스에 등장하는 검은 승용차가 현관 앞에 드나드는 모습은 국민들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외딴 섬 같이 보이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경호상의 문제는 고려하겠지만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친근하기에는 청와대 앞들의 허한 공간이 너무 넓고 크다. 청와대 앞들의 허한 공간이 너무 넓고 크다. 정문을 지키는 초병과 커다란 철문 뒤로 나타나는 드넓은 잔디밭은 생동감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못한 죽은 공간이다. 군 출신 대통령이 지었으니 사회를 받는 연병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조건 넓고 크다고 해서 권위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국민들과 대통령을 갈라놓는 휴전선 같은 적막한 공간일 뿐이다. 청와대 본관은 정문적으로 내어 지었어야 했다. 본관 앞에 허한 공간을 가능한 줄였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부의 행사나 외빈이 드나드는 모습은 가급적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 권부의 모습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 적막한 공간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나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친근감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물, 풍수에서 땅을 고를 때 되도록 돌혈은 피한다. 돌혈은 문자 그대로 땅이 볼록하게 솟은 혈을 말한다. 돌혈의 조건은 혈을 보호하는 호사가 양쪽에 가지런히 있어야 한다. 혈이 불룩하게 솟기만 하고 양쪽에서 혈을 보호하는 호사가 없으면 바람을 막기 때문이다. 어느 혈이나 풍치를 받으면 명혈이 될 수 없다. 물론 청와대 터가 돌혈이라는 말이 아니다. 너무 근엄하고 유용있게 짓다 보니 너무 높게 지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높은 데 오르면 눈 아래 세상을 다 가진 같은 포만감을 갖는다.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오르는 즐거움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눈 아래 펼쳐지는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과 하찮게 여기는 교만심도 생긴다. 일제는 그런 마음으로 청와대터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높게 지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보다 높은 곳에서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과 조선의 심장부인 도성을 내리 깔아보도록 일부러 높게 지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풍수가 어떻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애초부터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조선 왕조를 폄훼하고 조선의 역사를 유린하고 조선의 얼과 정기를 말살하는 목표를 자진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조선을 통치하는 위험 있는 권부의 상징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지어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대한민국 수립이 무려 40년이 넘게 청와대로 사용하였다. 1990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부수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새로 지어진 청와대가 현재의 청와대 본관이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권부의 상징이면서도 국민들과 친근하기 위해서는 혼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건물의 정성을 담았는지는 모르나 청와대에는 혼을 담지 않았다. 일제가 서울의 심장부를 내리깔아 보기 위해 총독부 건물을 높게 지은 그 눈높이로 청와대를 지었다는 말이다. 주산인 북악은 서울의 중심축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서울의 중심축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축에 있는 청와대가 누구를 내리깔아 보기 위해 그리 높이 지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리혈과 반대되는 개념의 혈이 와혈이다. 건물 풍수에서 선호하는 혈이 와혈이다. 와혈은 삼태기처럼 둥그렇게 둘러싸여 가운데 혈이 움푹 들어간 것을 말한다. 좌우 양편에서 가운데의 중심혈을 보호한다. 와혈의 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숨은 듯 아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갖게 한다. 1980년대 본 영화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경무에 시달린 가장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홈 스위트 홈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스위트 홈이 되기 위해서는 숨은 듯 아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내가 사는 집이 먼저 스위트 홈이 될 때 심성 또한 안정되며 이웃과의 조화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청와대는 좀 더 낮추어 지었어야 했다. 혼자 우뚝 솟아 독불 장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보안과 경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과 친근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현재의 본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만일 새로 짓는다면 우리의 전통 양식을 살리되 국민의 뜻과 여론을 담아 생기가 넘치는 친환경적, 친감성적, 친인심적 그리고 주변 환경,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북악 풍수적으로 지으면 좋겠다. 북악이 배를 내밀어 뒤로 채게 앉은 듯 독불장군 형의 모습이라면 건물만이라도 지은 지세에 맞춰 친근하고 곰살궂게 짓는 것이 비보 풍수의 본질이다. 관악산의 화기를 제압하기 위해 해태상을 세우고 드무에 물을 담아두는 것만이 비보가 아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식구나 업무에 비해 너무 큰 공간에 해당된다. 청와대 터는 약 7만 7천 평에 이른다. 미국의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약 2만 2천 평보다도 무려 3.5배나 크다. 우리의 청와대가 미국의 백악관보다 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국력, 인구, 국토 등의 크기로 보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의 백악관의 업무량이 당연히 많을 것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따져보면 청와대는 백악관의 21배나 큰 셈이다. 미국 인구 3억 나누기 한국 인구 5천만 곱하기 3.5는 21. 특히 저녁이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야근 요원만 남아있는 그 폐쇄적인 넓은 공간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스산하다. 집이 썰렁할 때 빈집 같다는 말을 한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빈집처럼 썰렁할 때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기가 건물이나 공간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90년 2월 20일 관저 신축 공사장 바로 뒤에 있는 바위에서 청와대 자리는 천하 제1복지라는 표석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의 터가 천하 제1복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역대의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 근무자들이 천하 제1복지에서 근무하는 능력을 최대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상으로 길지 중에 길지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북으로는 북악산을 주산으로 좌청령인 낙산, 우백호인 인왕산, 안산인 남산이 있으며 명당수인 청계천이 북북서에서 통가에 동쪽으로 흘러가고 객수인 한강이 동해에서 서로 흘러가는 매우 길한 배산 임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여산 최세창 연세대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제를 전공하시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를 받으시며 또 무역협회 무역연수원 강의, 또 UN 유니도에서 컨설턴트, 또 영국의 한국 대표, 해외 투자 컨설턴트의 한국 파이오니어로서 참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신 여산 최세창 박사님께서 청와대 불행을 둘러싼 풍수 논쟁이라는 책에서 청와대를 다시 짓는다면이라는 부분을 발췌해 읽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본관은 정문 쪽으로 내어 지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관 앞에 허한 공간을 최대한 줄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앞들의 허한 공간이 너무 넓고 너무 큰 것, 그리고 정문을 지키는 초병과 커다란 철문 뒤로 나타나는 더 넓은 잔디밭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생동감이 없어서 죽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넓고 크다고 해서 권위 있는 공간이 되지 않고 국민들과 그저 대통령을 갈라놓는 휴전선 같은 적막한 공간일 뿐이라고 지적하신 것, 그거에 합니다. 청와대를 옮긴다면 새로 짓는다면 우리 전통 양식을 살리고 국민의 뜻과 여론을 담아 생기가 넘치는 친환경, 친감성, 친인심,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부각 풍수적으로 지으면 좋겠다. 지형지세에 맞춰 친근하고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홈 스위트 홈처럼 아늑하고 청와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가지면서 심성 또한 또 국민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곳, 그래서 좀 더 낮추어 지었으면서 소통에 이렇게 국민들과 잘 되는 그런 청와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문 앞에 새 건물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또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우리 청와대 옮기지 말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잘 이용해서 더 지금 대통령님께서 더욱 정치를 잘하는 그런 최고의 길지, 천하제일복지라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박사님의 청와대 불행을 둘러싼 풍수논쟁 오디오북으로 말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면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